예, 안녕하십니까. 제 유통마케팅 제11강 인터넷 가격 결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파트는요, 가격의 프라이스에 대한 전략인데요. 우리가 교재를 보시게 되면, 가격, 인터넷을 통해서 가격을 하락하는 측면과 상승하는 측면이 있어요. 자, 그러면 가격을 이제 하락하는 측면하고 상승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자, 하락하는 측면은 왜 그래요? 가격 비교 사이트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격 정보를 공개하고 직거래를 하니까 이 중간상 마진을 없애니까 가격을 또 다운시키는 역할도 하고요. 또 가격이 인상되는 이유는 뭐냐면 인터넷 구매의 편의를 함에 소비자는 오프라인보다는 가격이 높더라도 온라인에서 구매를 많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또 가격이 또 상승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는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인터넷 쇼핑몰에 설치를 해서 운영에 예상보다 많은 설치비와 물류비가 들기 때문에 직거래에 인한 비용 절감이 생각보다 낮아서 가격도 낮아질 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도 상당히 맞는 것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다는 거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 인터넷의 상위 가격 설정 전략이에요. 인터넷의 상의 가격의 설정의 전략이다. 그래서 그냥 어떤 것만 있는지만 보세요. 온라인 경매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온라인 역경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온라인 공동구매죠.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경매는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서 선호하는 만큼의 가격을 제시하고 제시된 가격 중에서 최고가로 낙찰이 되는 거고요. 그러나 입찰된 금액이 판매자가 제시한 최저 입찰 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유찰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역경매는 옥션이라고 하죠. 경매는 구매자 간의 경쟁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역경매에서는 거꾸로 판매자 간의 경쟁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의 수량, 최고 가격 등을 제시하면서 판매자들이 자신들의 가격을 제시하고 최저 가격을 제시하는 제품의 판매가 됩니다. 마지막 온라인 공동구매는 정해진 수의 소비자들이 모이면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공동구매입니다. 고객들은 이 대량 구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제조업체는 박리담회로 안정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커뮤니티 사이트 특정 커뮤니티에 대한 회원들이 공동구매함으로써 상당한 교섭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죠. 제품의 가격을 결정하는데 가능성이 또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제품에 대한 가격 결정도 자, 우리가 이건 또 이제 의미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의미만. 이 디지털 제품이라는 건 무형이죠. 초기 제작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일단 만들어내게 되면 추가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무한대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달되는 제품에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MP3라든지 음악 파일, 그다음에 전자책, 컴퓨터 소프트웨어죠. 이런 것들.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생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단위당 생산비가 감소하는 현상, 즉 수학 체증의 법칙이라는 걸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거래 요금의 전략. 그래서 고객이 구매할 때마다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MP3를 우리가 벅스라든지, 저도 이제 벅스를 음악을 듣고 있는데요. 음악 파일을 내려받아서 요금을 부과하는 거죠. 디지털 제품이 아닌 일반 제품에도 일반적으로 이제 적용이 된다는 거. 그래서 구매 시마다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정기 구독 전략이라는 것은 그냥 밑줄만. 정기 구독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 인터넷 잡지 같은 걸 기간에 이제 부과를 하죠.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권당 지불 전략. 뭐 요즘 이제 컴퓨터를 하다 보면 막 백신 깔라고 막 이렇게 사이트가 들어오죠. 그래서 사용권당 가격을 지불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전문 하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입장료 전략. 입장할 때마다 입장료를 받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운로드 받을 수 없고 접속한 상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어서 인터넷 박물관, 미술관 등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묶음 가격 전략은 뭐예요? 말 그대로 그 디지털 제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지만 이 디지털 제품에 쉽게 적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서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해서 판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우리가 다 아시는 마이크로 소프트웨어
오피스 제품의 경우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을 다 따로 구매하는 것보다 묶어서 구매하는 것이 저렴하죠. 또한 이러한 서로 사용의 보완 적용을 우리가 하여 사용의 효율성을 또 높일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촉진. 저를 이제 바꿔보죠. 제 5절입니다. 판매 촉진, 프로모션입니다. 그래서 판매 촉진. 자, 우리가 프로모션. 전략이죠. 그래서 이 프로모션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뜻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프로모션은 제품에 대한 정보를 고객에게 알려고 구매하도록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판매를 촉진하는 거죠. 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여기 들어가는데 쌍방, 그냥 의사소통이라는 의미여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커뮤니케이션 의의와 우리가 특성은 그냥 밑줄만, 기업들은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 소비자들이 구매를 유동할 수 있는 전략을 정하고 유통경로의 설계를 통해서 고객들이 쉽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래서 제품 가격 유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의사소통이죠. 자, 커뮤니케이션의 피드백은 뭐예요? 우리가 실제 기업들은 중간상 소비자, 대중에 대한 효과적인 의사전달을 위해서 광고, 판매 촉진, PR이라는 자체가 홍보입니다. 인적 판매 등 다양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수행합니다. 그럼 이러한 의사 전달이 이루어지면서 중간상 소비자, 대중들은 의사 전달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쌍방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전환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저게 이제 우리가 투웨이 또 의사소통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4페이지 가시면 촉진 믹스라는 게 있죠. 촉진 믹스. 자, 촉진 믹스는 어떻게 돼요? 그냥 밑줄만. 우리가 기업의 총체적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은 기업이 마케팅 목표 달성을 위해서 광고, 인적 판매, 판매 촉진, 그리고 PR 등의 활동에 대한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은 좀 보셔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 그래서 이제 광고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지선다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아닌 거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목 위주로 광고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광고는 기업 등의 스폰서가 제품이나 서비스 또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그 다음에 촉진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비개인적인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광고라는 자체는 개인이 아니라 비개인적이죠. 매스컴이니까. 그래서 인쇄, 방송 매체를 이용한 광고, TV, 라디오, 광고, 5개 광고 등을 또 다양한 것도 되겠죠. 그 다음 인적 판매입니다. 인적 판매. 자, 개인적인 거죠. 인적 판매는. 그래서 이 인적 판매를 위해서는 이제 판매 프리젠테이션이 주로 사용되지만 이제 박람회라든지 업종별 전시회 등이 행사가 이제 활용되기도 하고요. 개별 고객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시장 상황 및 여건에 따라서 보다 유연하게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메시지 노출의 수당, 커뮤니케이션 비용은 이제 TV 광고보다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인적 판매는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활동 이외에도 대고객 서비스 제공 더불어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시장과 이 고객에 대한 정보 수집 기능도 하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촉진입니다. 판매 촉진. 그래서 판매 촉진은 단기간에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구매를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가격 할인, 그 다음에 쿠폰 제공, 제품 사용 시범 보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홍보입니다. PR이죠. PR. 그래서 얘는 기업의 이제 자사의 이미지를 높이다든지 자사에 대한 호의적인 평판, 브랜드 이미지를 얻어서 비호의적인 평판을 제거 내지는 완화시키려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해서 기업과 직간접적인 관계에 있어 여러 집단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PR을 이제 홍보를 포함하는데 홍보보다는 좀 약간 넓은 의미의 사용이 돼요. 홍보는 이제 비용을 들이지 않고 기업의 제품을 매체나 우리가 기사, 뉴스에 소비자에 알리는 거거든요. 옛날에 이제 생로병사에서 와인이 참 건강에 좋다. 와인이 막 팔리는 것은 매체를 위한 거, 자극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와 홍보의 차이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고는 광고비를 지불하지만 홍보는 광고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수단의 특징이 또 중요합니다. 특징. 그래서 여기가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아닌 거 오지선다에서 낼 수가 있고 각각 특징에 대해서도 우리가 항상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별표를 하나 정도 치시고 가끔가다가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어떤 게 중요하겠어요? 광고라는 것은 대중이야. 소구라는 것은 어필한다고 합니다. 어필링 소구에 대한 그 호소죠. 감성적이고 장점은 다수 대중에 전달하면서 단점 효과 측정이 어려우면서 정보의 양이 제한되어 있어요. TV 광고 같은 건 20, 30초 안에 이제 해야 되잖아요. 모든 걸 해결해야 되니까. 인적 판매는 개별 고객. 자, 광고는 감성적이지만 인적 판매, 판매 촉진 PR은 이성적이고 인적 판매와 판매 촉진은 이성적이고 PR도 이제 감성적이다. 그래서 광고와 PR은 감성적이다라는 거를 이제 조금 가야죠. 인적 판매는 개별 고객의 범위고 이성적이며 정보 양질 장점이 있고 높은 비용, 그죠? 느린 프로모션의 속도고 판매 촉진은 대중을 향합니다. 판매 촉진과 PR은 그래서 판매 촉진은 이성적이지만 PR은 감성적이죠. 그래서 판매 촉진은 단기적인 즉각적인 효과 몇 개를 팔려느냐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방이 또 쉽습니다. 어떤 기업이 판촉하면 따라서 또 할 수 있으니까 단기적 효과가 나타나고 PR은 직접 파는 게 아니라 기업이 이미지를 높이는 거죠. 평판을. 그래서 대중에 우리 감성적으로 접근해서 신뢰도가 높고 통제가 좀 어렵고 그 다음에 간접적 효과다. 포스코라든지 우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대자동차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이제 또 부각시킨다. 이렇게 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하는 강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지금 할 부분인데요.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별표가 한 3개 정도 칠 수가 있다는 자체가 이쪽 부분입니다. 많이 출제가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모션 전략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바꿔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풀 전략이 있고, 그래서 풀 전략이 있고, 그 다음에 푸시 전략이 있어요. 푸시. 그래서 잡아 당기는 거고 미는 거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이 풀이라는 건 이제 최근의 이제 전략이고 푸시는 이제 과거의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풀은 제조업자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업자가 소비자 니즈를 끌어당겨서 우리가 좀 더 소비자들로 소비자를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프로모션 활동을 해서 소비자들이 제품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상인들은 소비자의 원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원하기 때문에 제품을 취급할 수밖에 없는 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풀 전략은 사용할 때는 이제 광고와 홍보를 많이 또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대상으로 하는 판매 촉진이에요. 현대 기아차, 뭐 이동통신이나 뭐 좀 지나가는 광고죠. 빠른 이러면서 이제 약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푸시 전략은 밀어내기. 그래서 중간상이나 도매상, 소매상으로 하여금 자사상품을 취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중간상한테 팔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밑에 보시면은 가격 할인이라든지 수량 할인. 그래서 중간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 촉진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위주로 좀 공부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구성 요소가 9개의 구성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사 전달의 이제 중요성을 이제 의미하는데 소비자한테 이것도 하나씩 여러분들이 이제 용어 정리해요. 발신인, 의사를 전달하게 하는 당사자죠. 다른 개인이나 그룹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당사자고, 부호화는 인코딩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을 문자, 그림, 말 등으로 상징화하는 과정이고, 메시지, 발신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합이고, 매체, 발신인으로부터 수신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뭘로 할 것이냐. 전달하는 이제 어떤 경로, 매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해독은 이제 발신이 부호화해서 전달하는 의미를 수신이 해석하는 과정. 그 다음에 수신인, 메시지를 전달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할 거냐. 소비자가 소매업자냐. 그래서 하고 반응이 어떤지를 봐야 되죠. 메시지에 노출된 후에 일어나는 이제 수신의 행동.
피드백은 수신의 발신에 대한 반응의 한 부분이고, 잡음은 의사전달 과정에서 계획되지 않은 현상이나 왜곡이 일어나는 것으로서 수신인은 발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수신하지 못하거나 발신이 의도하는 다른 메시지를 획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잡음이라는 게 있어요. 잡음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둘러싼 환경에는 상당히 양의 잡음, 소음이 존재합니다. 노이즈. 소비자의 발신이 의도한 대로 메시지를 수용하지 못하는데 대체로 세 가지 원인이 있죠. 소비자는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리 접하는 모든 자극을 우리가 감지하는 것으로 불가능하고, 소비자는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들은 관심 있는 것만 경향이기 때문에, 듣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메시지를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변형해서 수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그들의 기억 속에 그들이 접하는 메시지 일부만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이 노출된 정보 중에서 극히 일부만 정보를 검색해낼 때도 선택적으로 검색해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노출된 정보 중 일부만을 기억해낼 수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의 수립 과정이라는 것은 그냥 그 자체적으로 과정이다 보니까 편안하게 들으세요. 제품 및 시장 사항에 대한 분석. 자, 우리가 제품의 인지도, 제품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특성, 시장에서의 위치, 포지셔닝, 그 다음에 경쟁 제품과 자사 제품의 시장 포지셔닝, 가격, 유통 측면의 상대적 강점과 약점을 파악합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목표의 수립, 그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목표의 내용. 자, 매출액을 증가시켜야 돼요. 과거에는 이 커뮤니케이션이 목표가 주로 매출액 증가로 설정됐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제품, 가격, 유통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어떻습니까? 커뮤니케이션의 영향을 구분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매출액의 커뮤니케이션 목표로 하는 것이 한계가 있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의 창출은 점차 매출액보다는 우리가 좀 더 인지, 태도, 매출액이 중요하긴 하죠. 근데 이제 바꾸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지, 태도, 구매 의도 등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에 창출의 목표를 두는 것이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그 목표의 조건은, 자, 첫 번째, 구체적이고 두 번째는 계량적이다. 그래서 기준점이 명시되어야 됩니다. 또한 목표로는 이제 시가로도 명시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표적 시장의 제품 인지도를 현재 40%에서 6개월 이내에 70%로 향상시킨다 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표적 천중의 선정.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 고객과 목표 청중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목표 고객 중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커뮤니케이션 문제와 기회에 초점을 맞춰서 목표 청중이 선정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살펴봐야 되죠.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의 예산의 결정은 한 번 정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는 뭐예요? 커뮤니케이션 예산의 결정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향식 접근과 상향식 접근이 있다. 두 가지를 또 비교해서 바꿔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하향식과 상향식이 있더라. 그래서 하향식 접근법 또는 손대중 방법은 최고 경영자가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예산을 결정을 하고 그에 맞추어서 어때요? 이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집행하는 것으로서 가용 자금, 가능 예산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임의 할당법, 그 다음에 매출액 비율법, 판매비에 따라서 매출액에 대해서 비율로 가는 거고요. 경쟁사 기준법, 경쟁 어떤 동가 방법. 그래서 경쟁사는 이 정도 받고 있으면 나도 이 정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반대로 상향식은 거꾸로 되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되어야 하는 세부 커뮤니케이션의 활동을 결정한 후 우리의 각각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추정해서 커뮤니케이션 예산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목표 가업법이 대표적입니다. 예산을 반영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용자금 이용법. 기업이 재정이 하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불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배정만 하는 방식이고, 커뮤니케이션 목표와 아무런 관계없이 결정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한 방식이나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없는 기업에서 널리 사용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용자금 이용법, 그죠? 결정법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아까 가용자금 이용법이죠. 자금 이용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매출액 비율법. 그래서 실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식으로 현재 또는 예상 매출액의 일정 비율 3%다 하면 3%를 커뮤니케이션 예산에 배정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행이 간단하기도 하고 대체로 시장 점유율에 따라서 예산이 결정되므로 기업끼리 지나친 커뮤니케이션 경쟁이 자제되는 장점이 또 있겠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경쟁사 대항법입니다. 경쟁사 대항법. 자, 이건 뭐예요? 우리가 경쟁기업이 커뮤니케이션 사용하는 금액에 맞추어서 우리가 100억을 썼다. 투자비로. 우리도 100억 써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비슷하게 예산을 배정합니다. 그래서 기업에 따라서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품의 종류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남들만큼 사용한다는 것이 결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어느 기준점을 이제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목표 가업법. 목표가 있으면 이제 가업을 갖고 따지는 거죠. 그래서 목표 가업법. 그래서 얘는 커뮤니케이션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업을 우리가 결정하고 이 가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모두 합합니다. 비용이 얼마냐 이것으로 이제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그래서 합해서 커뮤니케이션 예산을 정합니다. 그래서 매우 합리적인 방법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업을 정하고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참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풀시와 풀 전략이 중요했지만 여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부적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이제 세부적으로 보는데 마케팅, 자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믹스, 전략 수립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커뮤니케이션 믹스들이 어떻습니까? 상대적 효과를 본다면 광고, 홍보는 구매 결정 과정상의 초기 단계, 즉 인지와 태도 형성 과정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구매 의도를 가지거나 아니면 실제로 구매하는 행위에 직접적 영향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 촉진은 인지, 소비자의 인지도죠. 그 다음에 태도 형성 단계보다는 행위에 직접 영향을 미쳐 구매를 하게끔 유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적 판매는 대체로 고루 영향을 미치나 구매 결정 과정이 후발 단계로 이제 크게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핵심이에요. 우리가 아까 봤듯이 유통경로와 추구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이죠. 자, 그래서 푸시 전략은 사용할 때는 판매 촉진. 우리가 푸시는 아까 배웠을 때 그 인적 판매가 주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인센티브 같은 거죠. 근데 풀 전략은 어때요? 고객과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해서 고객이 니즈를 끌어당기는 거니까 광고, 홍보, PR이 중요하죠. 그래서 광고, PR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강조하는 게 여기에요. 자,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PLC. 자, PLC를 본다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이프 사이클 있다면 도입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성장기가 있고, 성장기죠. 성장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판매량, 제품 특성, 자, 판매량이나 제품 특성, 그 다음에 제품 수명주기 등 제품 수명주기 등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자, 성장기는 어떻게 돼요? 성장기는 이 자사 상품이 많이 확대되고 많이 알려야 하니까 판매 촉진, 광고를 많이 합니다. 근데 성숙기는 어떻게 됩니까? 성숙기는 이 접어들면서 줄어드는 경향이 있죠. 성숙기. 그래서 보통 고가로 이제 인적 판매를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제품의 특성도 고려해야 하는데 기술적으로 복잡해서 기술적인 그 지원, 서비스가 필수적이며 고가의 제품은 직접 경로로 통한 인적 판매가 선호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비자는 고객의 수가 많고 구매 단위가 적고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광고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편의품은 어떤 내면적인 판매, 주로 광고에 많이 의존하지만 소매 점포들은 많이 진열시키기 위해서 인적 판매도 함께 사용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11강은 인터넷 가격 설정부터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12강을 가기 전에, 촉진 미스를 가기 전에 한번 쫙 그 중요한 것들을 체크해 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가 그 100페이지서부터 갔죠. 우리가 인터넷 가격 설정서부터 봤습니다. 100페이지서부터. 그렇다면 중요한 것들을 연결시키면서 마무리 좀 해볼게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일단은 101페이지 인터넷상의 가격 결정 전략에서 온라인 경매, 그 다음에 온라인 역경매, 온라인 공동 구매를 비교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디지털 가격에 대한 결정도 우리가 어떤 거래 요금 전략, 그 다음에 정기 구독 전략, 사용권당 지불 전략, 그 다음에 입장료 전략, 그 다음에 묶음 가격 전략도 종류는 알아두셔야 돼요. 오디선더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게 판매 촉진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104페이지 가시면 판매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입니다. 그죠? 특성을 이제 봐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특성을 보기 전에 그 수단에 광고, 인적 판매, 판매 촉진, PR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105페이지 가시면 그 박스가 중요해요. 특징. 그래서 범위, 소구 방법, 장점, 단점. 그 다음에 별 3개 쳤던 게 프로모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 전략과 푸시 전략을 꼭 구분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9개의 구성 요소. 그래서 얘네들도 자, 다음 중 다른 개인이나 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당사자 누구냐, 전달하고자 하는 생산을 문자, 그림, 말 그림을 상징하는 과정은 뭐냐. 그래서 오지선다로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근데 또 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구성 요소 중 잡음도 여러분들 조금 그 의미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 수립 과정은 제품에 대한 시장 사항 분석, 커뮤니케이션 목표의 수립, 그 다음에 표적 성중의 선정,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커뮤니케이션 예산의 결정,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의 믹스 전략의 수립이 중요했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유통 경로와 추구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틀려서 푸시 전략은 판매 촉진과 인적 판매고, 풀 전략은 광고와 PR이다. 판매량, 제품 특성, 제품 수명에 주기 위해서 성장기는 판매 촉진과 광고를 많이 하는 반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고가의 제품은 직접 경로를 통한 인적 판매가 선호된다는 거. 이렇게 염리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별표 표시를 치신 거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11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